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국 교수가 조선일보에 선전포고를 선언했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이 역대급 소송이 예고가 됩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정말 되게 중요한 소송들이 있어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개인과 국가 간의 소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역사는 진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를 가르는 소송이 있는데 저는 만약에 이 조선일보와 이 조국 교수의 이 소송전은 거의 역사의 획을 긋는 소송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이 대한민국을 100년을 지배해왔던 이 친일 반민족 세력, 언론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 반인륜 집단, 이 집단과의 진짜 이 거대한 소송전에서 조국 교수가 외롭지 않게 이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미국에 계신 교포분들이 정말 지혜를 모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되는 그런 매우 중대한 역사적인 소송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소송을 역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는 조선일보를 끝내야 됩니다. 저 집단은 사람의 집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번 주를 이렇게 몇 번 지켜보고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절망하는 게 뭐냐면 이 조선일보의 이런 반인륜에 가까운 이 행위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이걸 버젓이 대한민국 1등 신문이라고 하는 데서 대한민국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몇백억씩 받는 이 신문이 이런 짓을 해왔다라는 것이 너무 놀랍기도 하고 이들의 사과 방식도 너무나 야비할 뿐만 아니라 너무 오만하죠. 왜? 처벌을 안 받으니까 한국에서는. 국회의원도 벌벌 떨고 무슨 짓을 해도 처벌을 안 받는데 언론의 자유를 앞세워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물이 돼버린 거야. 그게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매일같이 뭐 여성의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얘기하고 여성인권 얘기하고 계속 여성인권 얘기했던 사람들. 차별금지법 계속 주장했던 사람들, 여러분. 인권 했던 사람들. 입만 열면. 맨날 윤석열의 인권 얘기하고 검찰의 인권 얘기하고 이랬던 인간들이요. 지금 보면요. 약속이나 하듯이 조용해요. 지금 조민이나 조국 교수가 저런 식으로 당한 건 반인륜, 반인간의 문제이지 정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에게 조국이나 조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입을 열 이유가 없는 거야, 저 사람들을 위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소위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너무 많은 권력과 힘을 갖고 너무 많은 스피커의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진짜 완전히 오염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사과했던 이 남인순, 권인숙이나 그 정춘숙이나 민주당 여성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정의당 맨날 무슨 인권 얘기하는 장혜영이나 유호정이나 심지어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국진당 말 안 하는 건 저기 하고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 사람들은 조국은 비판하고 추미애는 비판해도요. 윤석열은 비판 안 하고 조선일보는 비판 안 해요.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힘과 스피커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진영이. 싸울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민주당에 들어와서 너무 많은 힘을 갖고 너무 많은 정부의 자리들을 차지하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 혼자 어떻게 보면 고립되다시피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낙연이나 정세균 하는 짓을 보세요. 정말 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힘들었는지. 이번에 대정부질문 할 때 전해철이라든가 황이라든가 이 사람들 보세요. 똥파리 계열의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결국 자리 한 자씩 받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유능하면서 능력 있는 정권이 이런 식으로 시들어가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기들 스스로에 의해서. 진짜 인재를 제대로 키우지 않고 제대로 된 인간을 국회에 보내고 정부에 보내지 않으면은 지금 아무리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상태는 더 안 좋아질 거다. 지금 보시면 민주당에 인재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내년이군 다음 총선이고 이걸 물갈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민주당은 더 악화될 뿐이에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민주당에서 3선, 4선한 인간들 보세요. 너무 기득권에 쪄들어서 말하는 게 도대체 국진당 사람인지 저기 민주당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여러분. 이광재나 유인태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한 3선 정도 하면은 반드시 경선하는 걸로 룰을 바꾸든가 지역구를 바꾸든가 이 사람들이 진짜 기득권에 머물지 못하게 되지 3선 이상부터는 제가 볼 때는 이걸 그대로 내버려두면서 그냥 그 사람들 그 지역구를 그대로 꽂아주면서 경선도 안 한 식으로 해서 그냥 주는 건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패망하는 길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네, 일단 이번 주에 추미애 장관이 대권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권 선언할 때 유튜브 보니까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추미애 장관 나와서 이렇게 선명하게 목소리를 내주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마음이 든든하죠. 왜냐, 이재명 지사가 지금 경기도지사의 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스피커를 낼 수가 없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지금 그런 빈자리들을 메꿔주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불을 지펴갈 수 있거든요. 지금 국힘당은 제가 볼 때 대충 쟤네들은 윤곽이 나왔어요. 거의 그 오세훈이나 이준석을 뽑았을 때처럼 미스트롯 방식으로 해서 누구나 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언더독이 맨 위에 올라가서 뭐 감동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금 찍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각자가 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 부각되면서 계속해서 드라마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세균이고 이낙연이고 이광재고 박용진이고 볼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4년 내내 하는 말이 똑같아. 이 사람들한테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어요. 민주당이 보수화되고 국힘당화 되는 거 외에는 이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창의적인 것도 진보적인 것도 없어요. 아니 현상 유지도 안 돼요, 이 사람들하고는. 제가 보면 이낙연이나 이렇게 말아먹은 거 보세요. 전 솔직히 이낙연은 양심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 이 사람 이렇게 민주당 말아먹고 민주당 지지율 깎아먹고 지 대선 지지율도 다 깎아먹고 선거까지 다 지고 나서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대선 나간다고 하면서 경선 연기 주장하면서 계속 지 밑에 있는 똘마니들 시켜갖고 언론 플레이 시키고 지 똘마니들 다 정부 요직에 꽂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인간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자기한테 표를 달라고 하면서 민주주의 운운하면서 지금 이렇게 어그로 끄는 거는 진짜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이 아니문이다. 진짜 유인태 데리고 진짜 뭐 인당수에 빠지다 진짜 정말 너무 싫다, 너무 싫어요. 네, 일단 추미애 장관이 한마디 했어요. 왜? 지금 추미애만 나왔다 하면은 저기 살 떨리는 사람들 있잖아. 막 손 떠는 사람들, 막 유인태, 막 이낙연부터 해가지고 이광재, 추미애만 나왔다 하면은 이렇게 떨면서 맨날 언론사 딸려가가지고 추미애 욕하고 그거 대서특필 해주고. 근데 추미애 장관이 한마디 했어요. 나보고 나 때문에 윤석열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윤석열이 대권 잡는 걸 원하는 거냐. 윤석열이 대권 나온다고 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했던 사람들이 내가 대권 나온다니까 저렇게 난리를 치면서 민주당이 해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오세훈이나 이준석 선거운동 해준 거냐. 저는 요즘에 추미애 장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요. 진짜 사람은 한번 바닥을 쳐야 돼. 한번 지옥에 한번 갔다 와야 돼. 지옥에 갔다 오면은 눈에 뵈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요즘 추미애 장관이 말하는 거 한마디를 보면요. 정말 딱 정도를 걸어요. 정확하게 딱딱 꽂아줘요. 이게 돌리고 뭐 이런 게 없어. 약간 노무현 대통령처럼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추미애 장관의 인기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이재명 지사와 추미애 장관이,
이제 이 파전으로 가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낙연이나 정세균이나 이광재나 박용진이나 나와봤자 민주당이 도움이 안 돼요. 얘네들은 여기 다 방해만 놓을 거라고. 저는 오히려 이 경선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박주민 의원이라든가 좀 능력 있는 초선들도 다 좀 나와서 대선 자체를 좀 재밌게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이광재를 컷오프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좀 재밌는 사람들, 다이나믹하게 경선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저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 박주민 의원부터 좀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진짜 민주당의 경선이 진짜 활활 달아붙게. 예, 그리고 저는 제가 며칠 전에 이철희 그 정무수석이 그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하는 인터뷰를 들었어요. 왜냐면 요즘 그 박성민 그 최고위원, 지금은 이제 비서관으로 갔죠. 이 사람이 지금 1급 비서관에 채용된 거에 대해서 뭐 커뮤니티고 뭐고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난리쳐. 왜냐? 이대남만 그렇게 열받았었는데 이제는 이대역까지 젊은이 전체를 다 그냥 포기하는 그런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커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철희 수석이 지금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폄하하는 거냐. 그러면은 엘리트의 남자나 중년 남자를 데리고 왔었어야 됐냐. 청년 비서관에 청년을 시키지 그럼 누굴 시키냐라면서 반문을 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사람들이 비판하는 포인트가 아니라 다 비껴가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이 보고선이 끝난 다음에 요구하는 건 뭐예요? 지금 민주당의 꼴패미 정책을 지금 포기하라는 얘기잖아요. 수정하라는 얘기인데 듣지를 않는 거야. 그러면서 전혀 맞지도 않은 그 이대남들하고 이제 해보자는 거냐 이거예요. 이대남들의 분노를 넘어서 이제는 이대녀, 이제 2030까지 다 번질 수밖에 없는 진짜 폭탄을 하나 던진 거거든. 이 꼴패미들하고 이철희 수석이. 근데 듣질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박성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질이 없다라는 거는 몇 개월 동안에 이 사람을 통해서 알려줬잖아요. 이 사람이 청년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전문성이나 청년의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면은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목소리를 내줬다고 해서 지금 그 꼴패미나 이낙연 계의 목소리를 내줬다고 해서 이 여자가 그렇게 예뻐가지고 1급 비서관에 채용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준석의 공정을 얘기한다거나 과정의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박성민을 대구 간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박성민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둔다라는 거는 앞으로 민주당이 대선 가도를 가는 데 있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저는 박성민 빨리 사표 수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박성민을 두는 거는 이대남이뿐만 아니라 2030과 그냥 등을 지는 거예요. 지금 여론을 하나도 읽지 못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위대한 업적을 쌓고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만큼의 파괴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발 좀 문재인 대통령 제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